추석 연휴 끝나니까 학원 가기 싫어. 나 더 놀고 싶단 말이야. 오늘 빠지면 안 돼? 학교에서도 이제 수업 열심히 할 때 아니야. 다른 애들도 지금 다 논다고. 혹시 아이의 이런 말에 그래, 시험 준비하느라 고생했으니까 좀 쉬어? 라고 생각하셨나요? 만약 그러셨다면 부모님은 아이에게 쉼이 아닌 방치를 제공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겉보기엔 똑같이 노는 것처럼 보여도 의도적으로 설계된 쉼을 가진 아이와 무계획적인 방치 상태에 놓인 아이의 학습 복귀 속도와 남은 학기의 성패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번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아이의 무너진 믿음을 큰 갈등 없이 다시 세울 수 있는 현실적인 2단계 리셋 프로세스를 얻게 되실 것입니다.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부모님께 질문 먼저 드리겠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아이들의 재충전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뇌과학적으로도 충분한 휴식은 집중력과 자기조절력 회복에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계획 없는 휴식은 단순한 방치가 될 수 있고 이는 복귀를 더 어렵게 만듭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감정적인 허용이 아니라 아이의 현재 상태에 맞는 명확한 목표와 규칙을 함께 정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아이의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고 그에 맞는 해결책을 제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대화에 들어가기 전 가장 중요한 첫 단추가 있습니다. 바로 아이의 주장에 먼저 공감해주고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팩트를 제시하기 전에 아이의 마음부터 얻는 전략이죠. 이렇게 시작해보세요. 그래, 아들아, 딸아, 내 말에도 일리가 있어. 시험 준비하느라 힘들었고 다른 친구들도 다 노는데 당연히 쉬고 싶겠지. 그 마음 엄마도 아빠도 이해해. 무조건 쉬지 말자는 게 아니야. 다만 이왕 쉴 거 앞으로의 공부에 방해되지 않게 앞으로 후회 없이 쉴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을 같이 한번 찾아보자. 이 말을 꺼낸 뒤 차분하게 다음 단계로 진입합니다. 1단계, 상태 점검을 통해 문제의 원인을 진단합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막연히 아이의 기분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을 근거로 아이의 현재 상태를 함께 확인하는 것입니다. 잠깐, 지금 우리 상태를 한번 객관적으로 점검해보자. 보통 에너지가 부족할 때 나타나는 몸과 마음의 신호 5가지가 있어. 요즘 아들에게 딸에게 해당하는 게 몇 개나 되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볼래? 그리고 다음 5가지 항목을 제시합니다. 1. 아침의 무기력. 알람을 듣고 눈은 떴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고 계속해서 누워만 있고 싶다. 2. 집중력 저하. 수업을 듣거나 책을 읽어도 내용은 귀에 들어오지 않고 같은 부분을 몇 번씩 반복해서 보게 된다. 3. 감정의 예민함. 평소라면 그냥 넘겼을 사소한 말이나 행동에 나도 모르게 화가 나거나 쉽게 상처를 받는다. 4. 흥미상실. 늘 하던 게임이나 보던 유튜브조차 재미없게 느껴지고 무언가를 하고 싶은 의욕 자체가 생기지 않는다. 5. 사회적 활동 회피. 주말에 약속을 잡거나 외출하는 것보다 그냥 집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편이 훨씬 낫다고 느껴진다. 2단계, 앞선 내용의 진단 결과에 따라 맞춤형 계획을 제안합니다. 이제 아이의 대답에 따라 솔루션이 2갈래로 나뉩니다. 케이스 1, 3개 이상 해당. 휴식이 필요한 번아웃 상태. 이 경우 아이에게는 휴식 약속이 필요합니다. 먼저 휴식의 목표부터 합의합니다. 3개 이상 해당되네. 그럼 우리 둘 다 지금은 재충전이 필요하다는 사실에 동의하는 거지? 그럼 이 휴식의 목표를 정해보자. 목표는 일상으로 돌아갈 때 힘들지 않을 정도로 딱 필요한 만큼 재충전하는 것. 이 목표에 동의하지? 목표에 합의했다면 휴식의 허용 범위와 최소 조건을 협상합니다. 아이에게 먼저 원하는 휴식 방법을 모두 제시하게 합니다. 좋아, 그럼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휴식 기간 동안 내가 하고 싶은 걸 전부 말해봐. 너의 요구사항을 한번 정리해보자. 아이가 게임 영상 시청 등을 말했다면 이제 부모는 약속의 성공 조건, 무리 없는 복귀를 달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칙을 제안합니다. 이때 결정적인 설득 기술이 필요합니다. 규칙이 아이를 억압하는 장치가 아니라 아이의 자유를 완벽하게 보장해주기 위한 안전장치임을 명확하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해주세요. 그 요구사항들 좋아. 그럼 내가 원하는 오후 게임 시간을 방해하지 못하게 자유이용권 시간으로 만들어줄게. 대신 조건이 있어. 오전에는 최소한의 리듬을 지키는 규칙을 꼭 지키는 거야. 그리고 나선 구체적인 규칙을 거래 조건으로 테이블에 올립니다. 예를 들어 오전에 지난 시험지 오답 노트를 정리하기 하거나 관심 있는 분야의 다큐멘터리를 한 편 보는 것처럼 머리를 부드럽게 깨워주는 활동을 1시간은 제대로 하는 거지.
이 오전 규칙만 지켜준다면 오후 내내 게임 그만해 라는 잔소리는 듣지 않게 될 거야. 약속한 시간까진 안 할게. 오전의 작은 규칙 하나로 오후에 정해진 시간까지는 자유의 시간을 제대로 갖는 거지. 어때? 이건 괜찮은 약속 맞지? 이 방식은 생활 리듬 유지라는 부모님의 목표와 방해받지 않는 자유시간이라는 아이의 목표를 맞교환하는 윈윈 전략이 됩니다. 조건에 대한 협상이 끝났다면 이제 이 휴식을 언제까지 할 것인지 명확한 마감일을 정해야 합니다. 저희는 아무리 길어도 최대 2주를 넘지 않는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2주가 넘는 휴식은 재충전을 넘어 공부 습관을 리셋시켜버려 저희가 잠시 후에 설명해드릴 연착륙을 불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좋아, 그럼 이 계획은 이번 주 일요일까지만 실행하는 것으로 하는 거야. 그리고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한 상호 의무 조항을 정합니다. 부모님의 의무, 약속한 기간 동안 아이가 약속의 조건을 지킨다면 공부와 관련된 잔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아이의 의무, 약속한 기간이 끝나면 합의된 일상으로 복귀할 준비를 제대로 합니다. 이렇게 시작과 끝, 그리고 지켜야 할 규칙이 명확한 휴식은 아이에게 책임 속의 자유를 경험하게 만듭니다. 케이스 2, 2개 이하 해당, 단순 의욕 저하 상태. 이 경우 무작정 쉬는 것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선 의무, 후 자유, 원칙에 따른 계획을 제안해야 합니다. 체크리스트를 확인해보니 3개 미만이네. 이건 아직 아들이, 딸이 에너지가 부족한 번아웃 상태는 아니라는 객관적인 신호야. 그렇다면 지금 해결해야 할 문제는 재충전이 아니라 시험이 끝나서 흐트러진 리듬을 다시 잡는 것이 핵심이겠네. 상황을 이렇게 분석하고 나서 새로운 계획을 제안합니다. 그럼 휴식 약속과는 다른 계획이 필요한 것 같아. 선 의무, 후 자유 원칙에 따른 보상 플랜을 제공해줄게. 이번 주에는 내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의무, 학원을 간다던가 숙제를 제출해야 된다는 거를 먼저 완수하면 그 보상으로 주말에 약속한 시간을 너의 완전한 자유시간으로 보장해줄게. 이 시간 동안에는 내가 뭘 하든 간섭하지 않을게. 먼저 할 일을 끝내고 그 대가로 얻은 자유를 마음껏 누려봐. 이 원칙에 동의하지? 라는 식으로 말이죠. 휴식 약속이라는 안전한 재충전의 시간을 성공적으로 마쳤다면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100% 휴식 모드였던 아이를 갑자기 100% 학습 모드로 전환시키려고 하면 강력한 거부 반응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이 과정에서 이제 다 쉬었잖아, 약속한 만큼 다 했잖아 라고 아이를 다그치다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죠. 우리 부모는 충돌이 아닌 연착륙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아이의 뇌가 변화에 놀라지 않고 스무스하게 일상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구체적인 2단계 플랜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단계, 본격적인 시작 전 완충지대를 마련합니다. 이 단계의 핵심은 본격적인 공부나 문제풀이를 시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신 다음과 같이 저항감이 거의 없는 준비활동에 집중하여 다음날을 위한 예열을 마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책상이 정리하기, 어지러운 물건들을 치우고 내일 공부해야 할 책을 가지런히 정리해 두는 것, 가방 미리 챙겨두기, 다음날 학교와 학원에 가져갈 준비물들을 미리 챙겨 문 앞에 두는 것, 내일 공부할 분량 눈으로만 정하기, 내일 풀 영어, 수학, 국어 문제집 등을 미리 펼쳐두거나 영어 단어 몇 개를 외울지 눈으로만 훑어보며 표시를 해두는 것. 이런 활동들은 아이에게 공부해! 라는 직접적인 압박을 주지 않으면서 뇌를 자연스럽게 휴식 모드에서 준비 모드로 전환시키는 스위치 역할을 합니다. 생각을 바꾸려 하지 말고 몸을 먼저 움직여 환경을 바꾸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2단계, 복귀 강도를 협상하고 점진적으로 높입니다. 본격적인 복귀 첫 주, 처음부터 100% 효율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아이에게도 부모에게도 무리한 목표이며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대신 첫 주의 학습 강도를 아이와 함께 정리해보세요. 이렇게 제안한 겁니다. 이번 주는 다시 시동을 거는 첫 시작주니까 우리 100%로 달리진 말자. 한 70% 정도의 강도로 시작해보는 건 어때? 예를 들면 숙제는 하되 심한 문제는 일단 제외하던가 원래 3시간 공부하던 거를 2시간 정도 집중해보는 방식으로 해보자. 이번 주의 목표는 모든 걸 완벽하게 해내는 게 아니라 다시 시작하는 리듬을 만드는 거야. 한 70% 정도면 괜찮겠어? 강도를 조절할 수 있다는 선택권을 주는 것만으로도 아이의 심리적 저항은 크게 줄어듭니다. 아이는 스스로 정한 강도에 책임감을 느끼게 되고요. 그리고 70%의 성공적인 한 주를 보낸 뒤 다음 주에는 80%, 90% 정도로 강도를 올려나가면 됩니다. 이처럼 연착륙 플랜은 아이의 의지력을 시험하거나 강요하는 대신 환경을 먼저 정비하는 1단계, 목표의 강도를 조절하는 2단계를 겪어가면서 아이가 겪는 심리적, 물리적 충돌을 최소화하는 가장 현실적인 복귀 전략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아이와의 갈등을 끝내는 휴식 약속 3단계와 무리 없는 복귀를 위한 연착륙 플랜 2단계에 대한 모든 것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물론 이 방법들을 처음 시도할 때 부모님께서 어색하거나 계획대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부모님들께서 더 이상 아이의 휴식과 학습 문제 앞에서 감정적으로 화를 내고 짜증을 내는 대신 상황을 관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갖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배운 전략 중 딱 하나를 골라 아이에게 실제 적용해 보시고 그 결과를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이렇게 쉬는 게 진짜 잘 쉬는 거였어요. 이렇게 제안해보니 아이가 의외로 순순히 따라주더라고요. 이제는 우리 아이가 노는 모습을 봐도 전처럼 불안하지 않아요. 물론 안 좋은 결과도 적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이런 솔직한 얘기들이 보일 때 지금 같은 문제로 고민하는 다른 부모님들께는 무엇보다 현실적인 해결책의 실마리가 되고 공감의 내용이 되며 시도해 볼 수 있는 용기를 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 아이와 우리 가족만을 위한 구체적인 솔루션이 필요하시다면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아래 더보기란의 링크를 통해 전문가의 상담을 신청해 주세요. 저희는 막연한 계획이 아니라 실제로 학생에게 최적화되어 작동하는 시스템을 제안해 드립니다. 자녀 교육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전략의 문제입니다.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교육 파트너 센터큐 그리고 나우즈케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